네, 분당갑 출신 안철수 의원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면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의미와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그다음 또 국익을 중심으로 두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글로벌 인권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역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예. 그런데 저 지난 문재인 정부 제가 표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한마디로 핵심적인 외교 사안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는 전략적인 모성으로 일관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그리고 또 한국의 사드 운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실은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밝히지 않다 보니까 중국이 계속 산불 이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인권 관련 문제 관련해서 불과 10일 정도 전입니다. 지난 9월 23일 날 이란에서 22세 여성인 마흐사 아마니가 있습니다. 히잡 미착용으로 체포 구금된 후에 사흘 만에 구금되고 사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미 프로테스트라는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또 독일을 포함한 EU 특히 저는 그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보고 그 연설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 이익의 그런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침묵해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권은 저 세계 보편적인 가치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이란 내 그 사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여쭙고 싶은 것이 사드 관련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산불 이란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이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 청도에서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안보 주권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국의 간섭이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데 대해서 한중 간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세계화 그리고 자유경제, 효율성 중시 이런 패러다임이었다면 이것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은 탈세계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 뭐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블록화 그리고 또 효율성보다는 공급의 안전성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거기다가 팬데믹 문제, 기후 문제까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발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하나입니다만 패브4 가입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칩4 가입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걱정되죠. 반도체 수출 60%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손실이 저도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지금 왜 반도체로 먹고 살 수 있는가? 사실은 핵심적인 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건너오는 미국에서 허용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거기에 종속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눈치를 보면서 양쪽 다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도 안 되고 표준에도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술 자산에도 소외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요구는 들어주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 외교부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인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그 세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한미 동맹을 전통적인 군사 안보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격상시키기로 이렇게 했고 또 팹4 문제도 얼마 전에 예비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제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학기술의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로서도 또 과학기술의 그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 사이버 외교국을 신설을 추진을 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